오두막 이야기 154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먼저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요. 제닌 커민스가 쓴 아메리칸 더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이민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이분들은 이 책을 이해할 때 굉장히 쉽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여기 주인공 리디아는 여인은 아주 비극을 맞이합니다. 신문 기자인 장인 남편이 멕시코의 마약 조직인 카르텔에 대하여 폭로한 글로 인하여 남편도 죽고 또 생일 파티에 온 15명의 사람들이 총격으로 죽는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 아들 루카스와 함께 멕시코를 탈출하기로 결정하죠. 그때 이 모자지간이 탔던 이 탈출할 수 있었던 바로 교통수단이 라 베스티아라고 하는 화물 열차입니다. 자, 라 베스티아는 닉네임이고요. 그것은 괴물, 짐승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달리는 기차, 즉 어떻게 보면 멕시코의 남쪽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국경까지 가는 이 화물 열차에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두고 이 짐승, 괴물의 열차를 탔다라고 얘기하죠. 이 열차를 타는데 성공한 사람을 넣게 한 거고요. 사실은 다리가 잘린다든지 팔이 잘린다든지 저는 죽는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라 베스티아 페이지 234페이지. 리디아 그녀의 발은 고가 도로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루카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비명을 질렀으리라.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지 말라고 했으리라. 아이의 팔을 붙잡아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가만히 있게 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고가 도로 밑을 지나가는 이 기차 위로 아이를 밀쳐야 한다. 페이지 236페이지. 성공했어, 엄마. 엄마, 뛰어내려. 머릿속에 루카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리디아가 고가도로에서 뛰어내린다. 여러분, 책의 결론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라 베스티아, 이 짐승, 괴물 열차를 타고 국경지대에 오고 또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 페이지 605페이지 미국의 실상, 생활의 실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디아는 지리의 소질이 있는 루카의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교장을 만나러 학교에 찾아간다. 해마다 열리는 지리 대회에 루카를 꼭 내보내야 할 것 같아요. 교장은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리디아가 교장실에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장의 말소리가 들린다. 아드님이 정시 이민자가 아닌 줄 몰랐네요. 교장은 의자를 좌우로 돌리며 힘들게 말을 짜낸다. 리디아는 그녀가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죄송합니다. 루카는 우승한다 해도 자격이 박탈될 거예요. 수많은 중남미, 온두라스, 과테말라, 그 밖에 다른 지역들이 지금 미국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티와나라는 곳의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건너편에 있는 멕시코 장벽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También de este lado hay sueños. 장벽 이쪽에도 꿈이 있다. 꿈을 갖고 미국에 오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더트로 취급받는 멕시코 이민자에 대한 고통의 책이 바로 여기 있는 제닌 커민스의 책이죠. 여러분, 신앙서적을 소개합니다. 신앙서적은 세왕 이야기의 저자인 진 에드워드가 쓴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돌보고 계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단편 모음집인데 진 에드워드가 그의 소중한 추억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 이야기까지 26가지 이야기를 잘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참 좋습니다. 자, 이 책에 다 읽을 수는 없고 가장 먼저 쓰여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 제목이 가련한 백인 쓰레기라고 하는 책이죠. 글레디즈가 자란 곳은 통나무 집은 고사하고
통나무 굴도 아니었다. 글래디즈는 지하 대피소에서 자랐다. 사실 그것은 토네이도를 피하려고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였다. 이런 지하 대피소가 글래디즈의 집이었다. 사실 poor white trash, 가련한 백인 쓰레기, 이 백인 빈곤층을 이루는 소고, 이 가련한 백인 쓰레기란 표현이 글래디즈의 부모, 형제, 자매, 글래디즈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다. 남북전쟁 전에 생겨난 이 표현은 노예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백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글래디즈의 아버지의 불우하는 극심한 토네이도 공포증에 실렸다. 자신이 어느 날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지하 대피소에 살았다. 여러분 글래디즈란 여인은 굉장히 참 이렇게 뭐랄까 참혹한 여인이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white, poor white trash, 정말 백인 쓰레기 같은 그런 어떤 이름을 불릴 만큼 가난한 부류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요 형제들이 공부할 수 없었고 흑인들처럼 면화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었었고 그리고 그에 갖고 있는 최고의 인생의 질문은 18페이지. 내가 온종일 무릎을 꿇은 채 면허를 따는 밭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자, 이 글래디즈 여인이 결국은 자기가 채워야 할 면허의 양을 다 채우고 그래서 저녁에 밤에 늦게까지 하고 아침 일찍 하고 그리고 중학교 공부를 마치고 고등학교 공부까지 마칩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일요일이면 글래디즈는 교회 갔다. 그녀는 맨발에 옷이 누더기였기 때문에 입구에 앉아 있거나 맨 뒷자리에 살며시 앉아 있다가 마치는 기도 중에 도망치듯 나곤 했다. 늘 성경이나 설교나 찬송에서 힘을 얻었고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9살의 글래디즈는 처음으로 신발을 갖게 되었다. 어느 면허밭 주인에게 얻은 헌것이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한 아들과 또 하나의 아들은 짖은 아이였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이 장애자라고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불굴의 이 여인을 통해 이 여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에 결혼했고 글래디즈는 석사학위를 받았다. 난독증 분야에서 최초로 수여되는 석사학위였다. 어떤 장애아 취급받을 수 있는 자녀를 계속 가리키다 보니까 난독증 분야의 미국의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자, 그의 둘째 아들이 썼던 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40권이 넘는 책의 저자가 되었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헌정사 글래디즈 에드워드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거듭거듭 내주었고 이 땅에서 온 삶을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두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최고의 팬이었고 하나님이 한 아들에게 자비로 주신 최고의 보화였습니다. 어머니, 환하게 빛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글래디즈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글래디즈 여인은 바로 진 에드워드의 어머니입니다. 진 에드워드, poor white trash, 그런 가정에 자라났던 그 어머니가 교육의 열을 갖고 사실은 면허밭에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교육열을 갖고 결국 그 아들을 진 에드워드라는 위대한 아들로 만들었죠. 모르긴 해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아메리칸 더텔 리디아가 자기 아들 루카를 살리기 위해서 라베스티아, 짐승이라고 하는 괴물이라고 하는 화물 열차를 타고 멕시코로 건너갔던 것처럼 여기는 글래디즈 에드워드는 자기 아들 진 에드워드를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 자기의 인생에 라베스티아 같은 화물 열차를 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오늘 특별히 그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라베스티아 그런 어떤 괴물과 같은 화물 열차를 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믿는 것은 어머니와 이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갖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